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유나TV입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어제도 방송이고 오늘도 방송이고 참 지금 박원순 때문에 난리인데 그 피해 여성분의 글을 대리하는 기자회견도 있었죠. 그 담당 변호사님이 예, 매치스님 어서오세요. 오늘도 1등으로 와주셨네요. 반갑습니다. 참, 그 여성분이 그렇게 4년간이나 시달리셨다니 정말 충격적이네요. 얼마나 고통이 심했을까. 그 이전에 다른 피해 여성들도 있는 것도 알았을 텐데 구제를 받지 못했고 그렇기 때문에 피할 수 없었던 예, 2등 우리 벤테이가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처음 뵙는 닉인데 더 반갑네요. 그러니까 우리 라이언 케미스트 스패너님 3등이십니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그래서 뭐 이해찬이 기자들한테 버럭하기도 하고 방송에서는 나오지 않는 것 같은데 무슨 호러 자식? 뭐 이런 욕도 했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기자가 고발을 준비한다고 했나? 그런 내용은 또 방송에서 제대로 안 나온 것 같은데 예, 처음 왔어요? 아 반갑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네.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죠. 뭐 호로자식이라고 하다니. 질문할 수도 있는데 집권당의 당대표라는 사람이 그런 쌍욕을 하고 이럴 때는 왜 언론들 막말이라면서 대대적으로 보도를 안 하는지 정말 요즘 편파적인 언론 행태를 뭐 더 이상 입도 아플 정도입니다. 그냥. 그런데 오늘 보니까 박원순을 대리해서 뭐 대리 사과를 하는 것 같은데 박원순은 사실 유언장에서 사과를 하지 않았죠. 피해 여성분에게. 죽는 이유가 이런 걸 진짜 묵시적 인정이라고 이럴 때 쓰는 겁니다. 묵시적이라는 말은. 자살로서 거의 자수와 자백을 한 셈인데 그 유서에 보면은 피해 여성에 대한 사과는 없었습니다. 차라리 진짜 사랑했다 이 한마디라도 쓰든가 마지막 로맨티스트로서 죽고 싶다면 사과를 끝끝내 이 피해 여성분은 끝끝내 사과를 받을 수 없게 됐습니다. 그 민주당 같은 데서 사과를 해주는 게 자기네들 당 지지도를 위해서 하는 거지 그게 진심 어린 사과겠냐. 그런 사과보다는 이 피해 여성분이 더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이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도록 행동으로 노력을 해야죠. 아, 우파 채널 많이 보세요. 저도 우파 채널 보면 이렇게 채팅 많이 하시는 분들 뵙고 하는데 처음 뵙는 얘기인 것 같은데 이렇게 채팅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또 이 박원순 사건 터졌을 때 순간적으로 한번 또 딱 그 우려가 되는 것이 어쩌면은 얘네들은 오히려 박원순 죽어서 쾌재를 불렀지 않을까. 오히려 좌파들은 이 부정선거 의혹을 덮어야 되는데 우리 우파 쪽에서 우파 유튜브나 이런 쪽에서 독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으로 때우려고 하지만 정말 가시방석이었을 겁니다. 근데 마침 박원순이 얘네들 지금 문재인의 그 가장 큰 전법이 똥을 더 큰 똥으로 덮는다. 그래서 산을 이루고 있는데 어쩌면은 그래도 박원순 하나 희생돼서 부정선거 바람을 좀 잠재울 수 있게 됐지 않나 그런 우려가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 부정선거의 진실을 찾는 활동을 꾸준히 해야 되겠죠. 여기에 지금 순간적으로 며칠 안 됐으니까 이슈에 많이들 몰려가 있긴 한데 가로세로 연구소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 이슈를 선도한 입장에서 이제 박원순에 대한 그 서울시 특별 장례식에 대한 그런 고발 조치라든가 그런 걸로 또 바쁘기도 하니까 저 같은 쩌리라도 조금씩이라도 이어가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많이 보는 방송은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 제가 시간이 없어서 늦은 시간대 많이 하다 보니까 실시간 시청률은 낮아도 그래도 나중에 재방송으로도 꾸준히 보실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는 기록을 남겨야 된다. 먼 훗날 아니면 가까운 시일 내에 좌파들의 이 본색을 전체적인 국민들이 알게 되고 경제도 어려워지고 하면서 이 부정총선도 이 우파들이 주장하는 부정총선도 맞는 것 같고 사기 탄핵도 맞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들 때 국민들이 그 정보를 우리가 계속 제공해 와야지 전 국민들이 나중에 그것에 대한 정보를 얻고 싶을 때 기록을 찾아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멜공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변태차가 뭐예요? 수민지가 눈 빠지게 기다림 가자. 여기는 변태 오빠랑 안 맞아? 무슨 소리신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간에 그래서 좀 들어오시면 시작을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음악을 틀면 뭐 어차피 뭐 조회수도 많지 않고 노딱이 많이 붙어서 광고 수익을 포기한지는 진작이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조금 들어오실 동안 뭐 음악이라도 좀 하나 들을까요? 음악 뭘 들어야 되지? 신청곡 있으십니까? 헤이메리님 어서오세요. 오랜만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방송 자주 하지도 않고 또 밤늦게 하다 보니까 많이 못 뵌 것 같아요. 내가 그때 너 잡았더라면 너와 나 지금보다 행복했을까. 마지막에 너 안아줬다면 어땠을까. 자, 방송 중에 좀 노래 나오는 중에도 말을 하기 때문에 소리를 좀 낮춰야 됐어. 음악 소리를. 아우 힘들어. 손 떨려. 이걸 좀 조절을 잘 하려니까 힘들어. 손가락에 지날 것 같아. 우리 상준빵님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국가대표님, 브라이언디님, 듀리님 어서오세요. 다들 반갑습니다. 요즘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의도한 건 아니었는데 시간대가 거의 고정이 돼버린 것 같아요. 11시에서 12시 사이가 시작이. 라이프 웨스트님, 유나님 할로왕 반갑습니다. 안 자고 버티기 만나네요. 저 때문에 버티신 건 아니시겠죠? 여하튼 감사합니다. 아, 5시에 일어나야 돼서 들으면서 할게요. 5시에 일어나셔야 되면 빨리 주무셔야겠어요. 낮에도 좀 방송을 하든가 해야지. 땀을 내서. 헤이메리님 근데 남자분 맞으시죠? 뭐랄까 이미지가 닉 자체가 되게 젊은 느낌이세요. 젊은 느낌이신데 그 우파적 가치관을 보시면은 되게 정확하고 애국적이시잖아요. 그래서 잘 아시는 걸 보면은 완전히 어린 분은 아닌 것 같고 나이는 혹시 비밀이실까요? 여자분이세요? 와 진짜 반전이다. 아마 헤이메리님 닉 많이 보신 분들은 대부분 좀 남자분이라고 생각지 않으셨을까? 예전에 푸사가 좀 남자 푸사였잖아요. 그래서 그 이미지 때문인가? 와 반전이네요 진짜. 그래도 헤이메리님 여자분인 걸 알게 돼서 더 반갑네요. 노래 요것만 듣고 참 우리 부정총선 내용을 우리 박순이요? 진짜요? 닉이 많이 세련되셔서 되게 좀 젊은 남자분? 무슨 아이돌 좋아하시는 젊은 남자분 같은 그런 느낌이었는데 이름도 근데 너무 뭐랄까 청순하고 예쁘세요.
이름까지 밝혀주시고 감사합니다. 사실 우리 그 우파 활동하시는 분들 그 채팅도 많이 해주시고 우파 유튜브들 많이 도와주시고 이런 분들 보면은 정말 감사한데 어떻게 보면 좀 운명을 지켜드려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조심스러웠어요 사실은. 자,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 부정총선 내용을 우리 우파들은 이제 거의 알고는 있지만 너무 많기 때문에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다시 보면 또 한 번 충격적이고 놀랍더라고요. 저도 이걸 하려고 하면서 보니까 자꾸 곱씹고 되씹을수록 이건 진짜 문제가 커서 절대 이렇게 흐지부지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경각심이 새록새록 듭니다. 그래서 그 제가 저번에 소개해드렸던 블로그를 계속 아직 엄청 많이 남아있어요. 엄청 많이 남아있고 또 이 안에서도 링크들을 한번 눌러보면 그 안에도 또 내용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양정철은 총선 전 볼리비아에는 왜 갔을까? 민주당 총선 총괄 민주연구원 원장인 양정철은 볼리비아에 갔다는 그런 그 제보와 설이 있었죠. 그래서 제가 볼리비아에 대해서도 저번에 소개를 해드린 시간이 있었는데 원래는 볼리비아라는 나라가 친미적인 데였어요. 근데 대통령이 누구였지? 내가 꺼버렸나? 이름이 뭐였지? 하여튼 그 대통령이 아프리카 원주민 같은 아프리카 원주민이 아니지 그 원주민인 대통령이 인디안인가? 대통령이 되면서 많이 작용화가 되면서 반미적으로 바뀌고 북한 같은 경우에도 이 나라의 풍부한 목수수라든가 그 지하자원이라든가 그런 거를 무역을 하려고 10여 년 전부터 그렇게 해왔으니 지금 얼마나 많이 친북적이 됐겠습니까? 그래서 생각이 안 나네. 이름이. 볼리비아 대통령, 에보 모랄레스 대통령. 이 사람이 유지를 돼야지 이 지금 대대적인 대북 제재를 피해서 도와줄 수 있으니까 북한이 그런 필요성도 있지 않을까. 제가 저번에 그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볼리비아는 부정선거로 대통령이 사임한 나라. 볼리비아 대선 부정선거 관련 OAS의 보고서. 한국의 조작 방법과 비슷함. OAS라고 미주기구라는 데가 있습니다. 전 세계에 그런 그 부정선거 의심되는 데를 몇만 명씩 알바를 뽑아갖고 파견도 하고 보고서도 만들어내고 그런 데인데 이런 데서 지금 콩고, 이라크, 볼리비아 등이 부정선거라고 그렇게 보고서를 낸 것도 있고요. 그 OAS의 보고서에 따라서 이 볼리비아 이름도 에보 모랄레스 대통령이 버티다가 결국 사임을 했어요. 양정철 플러스 조혜주 플러스 서훈 플러스 중국공산당 양정철 플러스 정봉주 플러스 조대진 히든카드 잡았다. 그 김용호 연예부장님이 저번에 방송을 해주셨는데 양정철은 작년 같은 경우에 서훈 국정원장을 만났다가 기자들한테 잡힌 것도 있었고 윤석열이 검찰총장으로 임명되기 전에도 만났었고 그리고 중국 공산당과 협약을 체결했고 그리고 그 차하얼 학회라고 한팡민이라는 중국에서 끝발 있는 사람의 그 학회와도 교류를 했고 또 미국의 헨리 키신저라든가 브레진스키 그리고 빅터차, 수미테리 같은 딥스테이트들의 연구원이라고 할 수 있는 CSIS와도 교류를 했습니다.
그 양정철이 그 차하얼 학회가 또 뭘 했냐, 그 1대1로, 중국 1대1로를 추진하기 위해서 광명시에, 또 그 시장 이름 생각이 안 나네. 그 시장이 그 우한 대학의 석좌 교수기도 했고요. 그러면서 그 차하얼 학회가 역사적으로 처음으로 작년에 북한의 교수 2명을 연구원으로 채용을 했습니다. 이 모든 게, 그래서 부정선거 처음에 저는 해킹이라든가 뭐 그런 전산적인 게 있다면 해킹하면 북한이잖아. 북한과 관련이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양정철이 교류를 한 차하얼 학회가 북한의 교수들을 연구원으로 초빙을 했다. 그런 사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링크를 따라가 보면은 더 자세한 내용을 이렇게 실어주신 정리해 놓은 글이 있습니다. 부정선거 의혹, 모랄레스 볼리비아 대통령 결국 사임 발표. 볼리비아 대선 부정선거 관련 OAS의 보고서를 읽었다. 모랄레스 대통령이 대선에서 표가리로 의심되는 부정선거로 하야하고 도망가게 한 보고서다. 한국도 이런 보고서가 만들어져야 한다. 그러니까 표가리를 했다는 거죠. 그 표가리를 우리도 이번 4.15 총선에서 의심을 하고 있죠. 특히 우체국 앞에 파쇄된 투표지가 잔뜩 있었는데 이런 파쇄된 투표지가 많이 발견이 됐을 때 선관위에서는 그 투표지 분류기를 사전 시험을 해보고 버린 것이라고 인정을 한 셈입니다. 근데 저번에 제가 사진을 보여드렸다시피 그 파쇄된 투표지 보면은 누리끼리한 박스지 같은 종이들도 있었어요. 거기 보면 뭐 재중 이렇게 쓰여 있는데 그 투표지 분류기를 시험할 때 그런 노란색, 황색 그 봉투 같은 걸 쓸 이유가 없죠. 근데 그것까지 파쇄를 했다는 것은 이번 선거에서 가장 극적 반전이 일어났던 그 선거구가 많이 있었는데 미통당 후보들이 거의 이기고 있다가 막판, 특히 사전투표 중에서도 관내 사전투표가 쏟아지면서 뒤집어진 데가 몇 군데가 있었습니다. 김진태 의원도 그중 하나였고, 그렇기 때문에 이동을 해야 되는 관내 사전투표 같은 경우에는 가장 표가리를 하기가 좋은 그런 투표지였죠. 크게 전산 서버 전반적인 관리, 투표 집계지 조작, 사인 위조로 조사했다. 우리도 지금 그런 의혹이 지금 여러 가지로 많이 정황이 드러났었죠. 시스템상에 등록되지도 않았고 OAS 팀에도 존재 여부가 은닉된 숨겨진 서버가 발견된 것이다. 그래서 우리도 그 투표지 보존을 신청하면서 서버도 신청했는데 법원에서 투표지까지는 얼마 인정을 해주는 것 같더니 서버는 절대 내놓지 않으려고 했죠. 근데 이게 전산 관리가 됐으면은 어디 있었지? 자, 공직선거법 제278조 전산 조직에 의한 투표 개표 1항을 보면은 정당 또는 후보자의 참관이 보장되어야 하고 기표 착오의 시정, 무효표의 방지, 기타 투표의 정확을 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돼 있죠. 근데 이번에 그런 그 기표 착오의 시정이나 무효표 방지 등의 그런 요구를 했던 그런 시민들에 대해서 선관위가 어떻게 했죠? 서울시를 시켜가지고 통화 내역 등을 무단으로 민간인 사찰 등을 한 의혹이 있다든가 그 사람들을 고발을 하고 그런 행위를 했습니다. 여기 정당하게 공직선거법에서 그걸 요구할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그거를 무슨 방해라는 그런 빌미로 고발했죠. 그리고 3항에 보면은 득표수의 계산이 정확하고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위에도
투표에 정확을 기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나와 있죠. 근데 선관위가 해명하기로 왜 무효투표용지 같은 거 그런 것들도 1번인 더불어민주당 쪽으로 막 가 있고 그런 일이 있느냐, 그런 게 왜 그렇게 맞느냐 했더니 자기네들이 시연을 할 때는 그렇게 오류가 많이 없었는데 투표자들이 다양한 투표를 하기 때문에 그게 제대로 그 시연할 때처럼 정확하지 않고 20% 정도 오류가 있을 수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는 처음부터 이 투표가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알고 했죠. 그러니까 이 공직선거법 278조 2항을 위반한 겁니다. 고의적으로. 알면서도 악의적으로 위반했다는 거죠. 그리고 득표세 계산이 정확해야 된다고 하는데 정진석 그 지역구에 부여인가요? 거기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 참관인이 이상하다고 해서 요구를 해가지고 다시 한번 그 개표를 했더니, 분류를 했더니 처음과 완전히 다른 정반대의 뒤집어지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득표수의 계산이 정확하지 않았죠. 그리고 투표 결과를 검증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 얘기는 이 투표 전자개표가 서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면 그 서버를 검증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법원에서 서버를 내주지 않은 것은 이 공직선거법 278조 3항을 위반한 것이죠. 그리고 정당 또는 후보자의 참관이 보장되어야 된다. 그 참관 잘하고 있는데 어떤 요구를 하고 하면 막 방해를 하면서 못하게 방해하고 그런 것들도 이 3항을 위반하는 거죠. 자, 여러분 보고 계신지 한번 봐야지. 내가 이걸 통해서 지금 하면은 여러분이 보고 계신지 채팅이 잘 안 보여서 참 지금은 이렇게 부정선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공부를 하면 공부하는 기분이 들어서 좀 지루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럴수록 이런 박원순 사망 이슈 같은 게 있을수록 그래도 우리는 이런 거를 계속 꾸준히 해 나가야 된다는 의미에서 제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 채팅이 똑바로 되고 있는 건가요? 밑에가 왜 끊기지? 자, 여기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이거를 반전을 공통되게 해야지 헷갈리실 것 같아요. 어떻게 하지? 네, 방송 되고 있는 거 맞죠, 여러분? 지금 채팅창이 약간 먹통이 돼갖고 밑에가 끊겨서 보이는데 아, 진짜 이게 끊겨 있었군요. 아, 원래 이 시간에 방송 꼭 시간을 정해주고 하는 건 아닌데 진짜 이게 끊겨 있었군요. 제가 시간이 없다 보니까 이 시간에 어떻게 하게 됐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니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방송되는 거 맞습니다. 아주 잘 들립니다. 예,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핵심 부분은 P3에서 6에 있는 전산 관련 부분이다. 핵심은 선거 시스템상에 등록되지도 않았고 OAS 팀에도 존재 여부가 은닉된 숨겨진 서버가 발견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더더욱 이 서버를 확인해야 됩니다. 제가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278조 3항에 투표 결과를 검증할 수 있어야 된다고 나와 있잖아요. 이 전산 조직에 의한 투표 개표 이 조항에서 3항에 이렇게 투표 결과를 검증할 수 있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감사팀이 발견한 것인데 데이터 흐름의 조작이 시작된 후 데이터 집계가 은닉된 서버로 다 모였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서버를 가지고도 충분히 장난칠 수 있고 이게 볼리비아 부정선거에서 나왔고 그래서 그거를 인정하고 그 대통령이 사임도 했죠.
그게 지금 이 OAS 팀에서 보고한 내용이 지금 한국 부정선거와 비슷한 유형이며 양정철이 볼리비아에 갔었다는 의혹이 나온 것은 이런 것들이 밝혀지기 전이었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렇게 우리 부정총선과 비슷한 유형이었다는 게 나중에 밝혀지게 된 겁니다. 볼리비아 전산 책임자는 이 사실을 알고는 있었으나 자신이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건 연결된 350개의 컴퓨터의 IP 어드레스를 변경해 일어났다. 그리고 은닉된 서버로 모여진 결과가 퍼블릭 IP를 통해서 주 서버로 흘러 들어갔다. 왜 설계상 있던 서버를 쓰지 않고 은닉된 서버를 쓰고 IP 주소를 바꿨는지는 누구도 설명을 감사팀에 하지 못했다. 그리고 각 서버 간 로그 데이터가 일치하지 않았다는 건데 분명 인위적인 개입이 있는 걸로 보인다. 그리고 해시 밸류와 메타데이터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 누구도 전산 데이터에 상관이나 정부의 허락 없이는 접근할 수 없다는 큰 관리상의 허점을 지적한다. 나중에 법정에서 증명할 오피셜 데이터 세트도 없다고 한다. 이건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다. 선관위에서 서버 및 각종 로그, IP 기록을 보존하려는 어떤 확언도 안 하고 있다. 또 선거 데이터를 SQL로 쉽게 수정할 수 있게 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밝히고 있다. 이런 의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그 투표지만 보존을 하게 하고 서버를 내주지 않는 것은 아무리 투표지를 다 재검표를 한다고 해도 이 서버를 검증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국민들이 이 총선이 부정이었다는 것을 해명을 시원하게 못해주고 계속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지금 그런 진행 과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표 집계지 서류 위조가 있었고 이건 흡사 한국인의 봉인지 파손, 위조 사인 등과 흡사하다. 양정철이 볼리비아에 가서 자기가 갖고 있는 이런 부정 총선 기법을 전수해주고 온 것인지 아니면 거기에 있는 부정 총선 방법을 수입을 해온 것인지 모르겠지만 참 우연치고는 소름 끼치는 우연이죠. 이 집권당을 또 한 번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 바쁜데 남의 나라 그것도 이런 개발도상국들 독재가 이루어지는 이런 나라에 가서 뭘 하고 돌아다녔을까 도대체. 투표지와 투표자 숫자가 맞지 않는다고 하는데 한국하고 똑같다. 관리는 엉터리라고 표현되어 있다. 마지막은 통계 집계인데 두 후보가 비슷하게 지지율이 가다가 어느 한 시점에서 반대 투표 경향이 두드러져 10% 이상으로 벌어졌다. 한국 사전투표하고 바로 비교하기는 어려운데 볼리비아는 개표하다가 중단시키고 하루 동안 표를 갈아놓고 재개표했을 개연성이 크기 때문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지지율의 흐름은 한국하고 똑같다. 당일 투표에서 비슷하거나 이기고 있다가 사전투표 집계가 시작하면서 뒤집어진 건 똑같다. 결론은 선거 결과 전송 시스템에서 분명한 조작이 있었다로 맺는다. 한국에서 일어난 현상들이랑 거의 비슷하다. 전자개표기를 썼고 서버, 허술한 IP, 투표지와 실제 투표자 차이. 상상하면 가라표를 섞어 넣었거나 아니면 서버 조작을 통해 중앙 전산 서버로 보내는 집계를 조작했을 수 있다. 저는 다라고 생각해요. 다 이거 아니면 이거가 아니라 다 했다. 반드시 로그 기록, 메타데이터 등을 조사하기에 모든 전산 데이터를 보존해야 한다. 그런데 이 전산 데이터를 불과 2주 만에 없앤다는 선관위 너무 냄새난다. 통계, 퍼블릭 IP, 서버, 봉인지 파손, 사인, 스모킹 건이 너무 많다. 그래서 미국 월터 미베인 교수가 밝힌 선거 부정 사례 8건을 밝혀서 다 맞았습니다. 8.8승이죠. 이번에 구전으로 대한민국 걸 하고 있죠. 근데 이 나라들의 공통점을 보면 독재거나 후진적이거나 공산주의적이거나 그런 나라들인데 그런 나라들의 부정총선을 다 맞춘 미베인 교수가 우리나라를 지금 그 중에서도 가장 놀랍게 엉터리라고 할 정도로 확신을 가지고 지금 조사를 했죠. 그 자체가 엄청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미베인 교수가 조사한 내용이 실제 부정이 아니고 엄청난 우연이라면 기네스북 탑감이 아니겠습니까?
양정철 총선 결과 무섭고 두려워 야인으로 돌아갈 것. 그렇게 외국을 뺄뺄거리면서 돌아다녔던 사람이 총선 잘 치르고 나서 환호를 불러도 모자랄 판에 무섭고 두려워 야인으로 돌아간대요. 꽁꽁 숨고 싶나봐요. 민주연구원장직 사퇴의사. 이 정도로 성공을 했으면 어떻게 돼야 된다? 김종인처럼 이당 저당 할 것 없이 그 선거 전문가로 스카웃돼서 뛰어다녀야죠. 뭐 부정한 일이라도 했습니까? 사전투표 보정값 민주당 163석 쪽집게 예측 이근영 위원장 자료 공개 파장. 우리의 그 파이낸셜 투데이에서 또 이런 기사를 올려주셨군요. 양정철 9개월 전부터 극비 진행 민주 빅데이터 시스템 효과. 민주당이 제공하는 빅데이터 시스템에 있다. 민주당의 빅데이터 시스템은 선거는 과학이다라는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의 판단 아래 9개월 전부터 극비리에 진행됐다. 9개월 전부터 극비리에 진행돼서 그렇게 바쁜데 볼리비아 등 그 세계 희한한 데 왜 돌아다녔을까? 중공에 가서 공산당과 협약을 체결하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공화당과 체결을 해도 모자랄 판에 그렇게 중국 공산당과 협약 체결하고 다니면 우리의 우방인 미국의 공화당에서 좋아하겠습니까? 되고 나서도 문재인을 아주 사면초가로 빠뜨린 일이죠. 그게. 지방선거 사례 분석을 통한 한국형 선거 빅데이터 구축 방안. 이걸 2014년 9월부터 했는데 2013년도에 김용희라는 전 그 선관위 사무총장이 AWEB라는 세계국제기구, 그러니까 한국파스텔연구소도, 국제백신연구센터도 무슨 국제기구라고 하지만 한국에 있는 것들입니다. 한국에서 주체가 돼서 하는 그런 건데, 국제기구들이 일루미나티 딥스테이트들의 전초기지로 많이 활용이 되고 있죠. 그래서 2013년도에 선관위가 주도해서 AWEB 세계국제기구란 걸 세계 선거기구란 걸 만들고 거기에 그 당시에 대법관이어서 선관위 위원이었던 이인복이 AWEB 초대 회장인지 이사장이 되고 그리고 김용희가 사무총장이 돼서 미르시스템즈라고 하는 문재인을 당선시켰던 미르시스템즈를 전 세계에 영업을 열심히 띄워주고 다닙니다. 그 결과로 이라크, 콩고에 부정선거가 일어났죠. 그게 그렇게 돼서 2018년까지만 미르시스템즈가 그걸 했을 거예요. 우리나라 선거를. 그러니까 2018년 지방선거까지 아마 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19년 그러니까 18년 말부터 해갖고 19년 초에 이 미르시스템즈가 콩고 부정선거, 유혈사태, 이라크 부정선거 이런 걸로 그 유엔과 유럽에서까지 다 질타를 받으니까 그게 문제가 국회까지 넘어와서 청문회장에도 가죠, 김용희가. 안 그랬으면은 김용희가 지금 조혜주가 있는 선관위 상임위원 자리를 했을 가능성도 높아요. 그래서 김성태가 이런 그 김용희를 선관위 상임위원으로 하려는 설이 있는데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들고 일어났었죠. 김용희가 만약에 우파 쪽에 가까운 사람이었다면 김성태가 탄핵 배신파이지만 그래도 우파 진영 쪽에서 있는 정치인이 반대하고 나섰을 리가 없겠죠.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그렇게 낙마를 하게 되다 보니까 김용희가 밀어줬던 미르시스템즈도 같이 낙마를 하고 2002년부터 그 조혜주가 도입했던 한틀 시스템이 이번 총선에 쓰이고 조혜주가 그 선관위 상임위원이 됐죠. 그러니까 선관위 상임위원이 조혜주가 됐고 김용희가 못 됐기 때문에 그 이전에 조혜주가 키워준 거나 마찬가지였던 한틀 시스템이 다시 복귀를 하게 된 셈입니다.
근데 한들 시스템에서 미루 시스템즈로 바꿨던 이유가 뭐 기계가 낡고 오래되고 뭐 오류도 많고 뭐 그런 이유로 바꿨는데, 그래서 바꾼 개선된 기계 회사라고 하는 미루 시스템즈마저도 콩고 이라크에서 부정선거로 밝혀졌고, 그렇게 해서 다시 미루 시스템즈보다 못하다는 한틀 시스템을 다시 들여와가지고 선관위에서도 실제에서는 20% 오류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도입한 고의성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부실이라는 과실이 아니라 고의인 범죄에 가깝다는 겁니다. 문재인 대선 캠프 특보라고 해서, 그래서 국회가 열리지도 않았고 강행을 했고 임명을 한 첫살이라고 하죠. 근데 조혜주 말로는 뭐 행정착오다, 문재인 대선 캠프 한 적이 없고 행정착오라고 하지만 어쨌거나 거기에 대선 캠프에 올라 있었던 증거가 있잖아요. 중앙선관위 상임위원 청문회 없이 임명 강행. 조혜주가 어떤 사람이냐지를 제가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조혜주 이렇게 생겼는데, 이 사람의 학력 경력을 보면 정말 미스테리합니다. 고졸, 검정고시를 패스해. 그 얘기는 고등학교도 정규 고등학교를 제대로 졸업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럼 검정고시를 할 필요가 없을 텐데, 고등학교도 제대로 졸업하지 않은 사람들. 이 좌파 쪽에는 검정고시가 엄청 많아요. 이재명, 안희정, 송영길, 노무현, 이 조혜주까지. 이 조혜주 빼고 딴 사람들은 심지어 사법고시 패스해갖고 변호사 자격증도 있어요. 근데 특히 이재명 같은 경우에는 공장 다닌다고 다리도 다치고 공부할 시간도 없었대요. 그래서 고등학교도 졸업을 못했는데, 검정고시를 패스한 사람이 뭐 머리가 천재고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사법고시를 뭐 붙었다고 칩시다. 근데 사법고시가 책값만 해도 엄청 많이 들거든요. 돈 없으면은 독학도 하기 힘든 게 사법고시 공부예요. 옛날에는 더 했겠죠. 근데 다른 거는 뭐 암기해서 그렇다고 치더라도 영어 같은 경우에는 사법고시 영어가 진짜 어렵거든요. 거의 뭐 토플보다 더 어려워가지고 사법고시 영어를 패스하기 힘들어갖고 여학생 둘이서 옥상에서 투신 자살도 하고 그럴 정도로 어려운데, 고등학교 그 당시에 뭐 사교육도 잘 없고 그 고등학교를 정규 졸업을 해도 그 영어를 잘 할 수 있을까 말까 한데, 검정고시를 패스한 사람이 사법고시 영어까지 통과했다? 정말 이상한 일이죠. 그 사람들이 지금 다 잡하게 정치인이 됐다는 것도 이상한 일이고, 난 문재인이 법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뭐 꼭 내가 못 봤다고 한 적이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대부분 제가 뭐 기사나 뉴스 등을 많이 보기 때문에 많이 본 것 치고는 거의 못 봤어요. 하여튼 간에 이 조혜주로 다시 돌아와서 검정고시를 패스해서 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했대요. 그러니까 고등학교도 제대로 못 다녀보고 대학도 사실은 제대로 어디를 뭐 다른 방송통신대를 보통 많이 다니긴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규 대학을 나오고 나서 어떤 전공을 위해서 추가로 더 공부하든가 이런 사람들이 많은데, 조혜주는 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학사를 가지고 진짜 학사가 필요해서인 거죠. 그러니까 김정민이 연세대 원주 캠퍼스라도 학사가 필요해서 석박사를 뭐 어떻게 뭐 가라로 하든 뭘로 하든 하려면 기본 학사가 필요한 것처럼, 그래서 내가 김정민의 그 지문이 안 찍히는 거, 최근에 제가 무인민원 발급기를 이용할 일이 있어서 좀 해봤는데, 이름 개명이라든가 바로바로 돼요. 바로바로 되고, 또 보통 정상적인 사람은 안 되면 몇 번 더 시도하거나 직원이라도 불러서 오기라도 하거든요, 그거를. 근데 김정민은 바로 몇 번 시도해서 안 되니까 나 외국인인가? 이러면서 포기를 합니다. 포기를 하고 나중에 그것에 대한 의혹이 많으니까 재검증을 한다고 하면서 실시간 방송도 아니고 언제 할지도 얘기를 안 하고 녹화 방송을 떠가지고는 그런 식으로 검증을 하죠. 왜 그랬을까?
그렇게 의심을 많이 받으면 나 같은 사람이나 누구든 의심하는 사람들 다 오라고 해가지고 실시간 방송으로 검증을 했어야지. 그 자체의 그 행동이 바로 증거라는 겁니다. 하여튼 또 잠깐 또 3,000% 샜네요. 그런 다음에 미국 웨스턴 일리노이대 정치학 석사를 받았대요. 그것도 자그마치 미국의 대학에. 고등학교도 졸업을 못하고 방송통신대학으로 겨우 학사를 취득해왔고 미국에서 웨스턴 일리노이대 정치학 석사를 받았는데 사실 미국이라고 하더라도 추천 제도가 발달이 돼 있기 때문에 추천인이 하나의 보증인인 셈이죠. 그래서 석박사는 사실 뭐 추천을 얼마나 잘 받느냐가 더 중요한 서류의 그 큰 부분입니다. 그렇게 해서 거의 무슨 학력 세탁한 것과 같은 효과를 내는 이런 학력을 정치학 석사를 가지고 2001년도에 김대중 때죠. 중앙선관위 선거과 과장이 됩니다. 자그마치. 고등학교도 졸업을 못하고 방송통신대학 행정학 이런 학사로 있던 사람인데 웬만한 한국의 뭐 지방대학 4년제라든가 전문대보다 사실 못한 학력이라고 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어쨌거나 무슨 미국의 석사를 가지고 있다고 하니까. 근데 우리나라 선관위가 이렇게 스펙이 낮게 문턱이 낮은가요? 하여튼 김대중 때 중앙선관위 선거과 과장이 돼서 지금 몇 년이 지났나? 한 20년째 계속 선관위 직원으로 있었다는 겁니다. 2005년 때 노무현 때 불과 이 선관위에서 취직한 지 4년 만에 제8대 중앙선관위 선거연수원 원장까지 합니다. 재직 4년 만에. 그리고 중앙선관위 기획조정팀 실장이 되고 선거실장, 경기도 선관위원회 상임위원 등 주요 보직을 역임합니다. 초고속 승진이죠. 이 사람의 이런 그 과거를 보면은 집안이 북한에서 쳐줄 만한 빨치산 집안이거나 무슨 5.18 뭐 집안이거나 그 정도의 북한에서 쳐주는 토대 좋은 집안이 아닌 이상 이 사람이 무슨 그런 대단한 능력이 있다고 이런 낙하산 그 인생 성공을 할 수 있었을까. 그러면서 이 와중에도 20년 가까이 선관위를 한 공무원이 문재인 대선 캠프에 특보로 임명이 됐다는 거는 공무원 중립 위반이죠. 이런 사람입니다. 정말 수상한 사람이죠. 그 수상한 사람이 바로 한국형 선거 빅데이터 구축 방안. 이거는 2014년도 그러니까 그 김용희 사무총장의 그 선관위가 AWEB라는 걸 만들어서 미루 시스템즈를 밀어줬던 한 1년 후죠. 이 제출문에 보면은 연구 책임자가 조혜주입니다. 한국선거연구원을. 그러면서 제시한 게 바로 한국형 선거 빅데이터 구축 방안 연구라고 합니다. 이걸 작년부터 양정철이 혼자 극비리에 추진한 게 아닌 거죠. 미리부터 얘네들이 플랜을 짜놓고 있었던 거라는 하나의 증거로 볼 수 있겠습니다. 양정철의 빅데이터와 여기 2014년도에 조혜주가 연구 책임자로 있는 이 보고서에 떡하니 올려져 있네요. 한국선거연구원 이것도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전에 뭐 보다가 본 것 같은데 이거 관련돼서 선수가 심판, 캠프 출신, 선거위원 강행, 막무가내 부통 멈춰야. 문재인 대통령이 조혜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했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아예 거치지 못한 채 임명된 첫 사례다. 그러니까 그래도 문재인이 다른 건 눈치를 좀 보거나
이 후보 당사자가 사퇴를 하거나 했는데 이거는 그냥 땅끝처럼 밀어붙였다는 겁니다. 그만큼 필요성이 컸다는 얘기죠. 2014년 때부터 저렇게 빅데이터 연구 방안을 연구해 왔으니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계획을 해왔다는 거죠. 지난 대선 때 문재인 후보 캠프에서 특보를 지낸 사실 때문에 무산됐다. 서울 양정철 비공개 만찬회동 자그마치 국정원장을 한 정당의 특정 정당의 그 선거 그 추진위원이 만난 겁니다. 사적인 지인 모임, 민감한 얘기 없었다. 사적으로 만났다면 더 문제죠. 국정원장이라는 사람이. 이혜훈도 그러는데 이혜훈이 국회정보위원회 위원장이면서도 그 이혜훈마저도 한번 만나기가 힘든 게 서운이래요. 한국 국정원 총선 개입 의혹 제기. 이 양정철이 광폭 행보를 하면서 윤석열도 지금 현재 검찰총장도 후보 있을 때 만났다는 얘기는 일종의 얘네들이 주장하는 무슨 비선실세처럼 비선실세가 선을 본, 면접을 본 그런 느낌이죠. 양정철 중국 당교와 협력 위해 방중, 국제, 미래정당 추구. 국제라는 게 일루미나티, 딥스테이트들이 좋아하는 거죠. 국제와 미래, 21세기, 신세계 질서, 새천년 새질서, 그러니까 미래, 새로운 세상 이런 거 되게 좋아합니다. 국제 이런 거. 그러니까 단순히 양정철의 움직임은 공산당만을 쫓는 그런 움직임이 아니다. 미국의 CSIS, 키신저와 브레진스키 같은 일루미나티로 지정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국가도 체결을 했기 때문에 중국 공산당 중앙당교와 정책 협약을 체결. 어떤 정책? 해킹 정책? 사전 투표용지에 QR코드, 선거법상 문제 있나? 선거법엔 막대형 바코드인데 왜 QR코드 쓰나? 명백한 선거법 위반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게 단순 부실 관리가 아니라 진짜 부정선거라는 얘기입니다. 부정선거를 반대하는 우파의 인사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이것마저 부정하진 않겠죠. 그러면 우파 가치가 지향하는 법치를 외면한 거잖아요. 김어준의 블랙하우스, 양정철, 청와대 전 비서관 독대. 김어준도 만났었네요. 김어준의 더 플랜인가? 그걸 보고 우리가 그걸 하려고 그러니 입 다물고 있어라고 그런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지 아니면 또 정보를 더 배우려고 간 건지. 보통 방송인들이 언론인들이 어떤 유력 인사들을 인터뷰 형식으로 초대하는 이유는 방송을 핑계로 은밀한 얘기를 하기 위해서인 경우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알리바이를 만드는 거죠. 여기도 보세요. 2018년도에 지금 부정선거에 관련된 사람들이 모여있네요. 지금 활약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눈에 띄지 않던 사람들인데 주진우, 최강욱, 정봉주, 양정철, 이근영, IS 영상 빗대, 정봉주 비판, 볼성 사나운 장면. 정봉주 의원님 양심선언 해주십시오. 국민들은 정봉주 의원님이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정의로운 분이라고 믿습니다. 정봉주 침묵. 일이 사라지진 않았지만 일단 하나 정도는 위에 외부에서 미리 보기처럼 볼 수가 있죠, 사실은. 그 1표시 안 내려고 안 보는 사람들도 많죠, 안에 들어가서. 정봉주, 조대진 이렇게 낙곰수에서 만났던 적이 있습니다. 이 조대진이라는 사람이 자그마치 작년 자한당 최고위원 후보로 나왔었죠. 그러면서 김진태 의원을 태극기 부대랑 애국당으로 가라 이렇게 모함하기도 하고 그 모습이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 대선 토론할 때 이정희가 자기는 무조건 그냥 대통령 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 떨어뜨리는 게 목적이다. 그거랑 비슷한 모습이었습니다. 작년 자한당 전당대회 때가. 시로 번스. 선관위 말로는 밤에 야식으로 먹은 후에 빵 박스에 담았다고 하지만 이게 사실 시로 번스
도매로 파는 빵인데 포장지도 그렇고 소매형으로 일반적으로 간식으로 먹을 만한 빵이 아닙니다. 하다못해 요즘 세상에 옛날에도 보름달에도 크림 정도는 들어가 있는데 뭐 아무것도 없는 거의 그 반 잘라가지고 핫도그 재료로 써야 될 만한 그런 빵이죠. 아우 성관이가 접었다가 자동으로 접어도 펴지는 원상복구가 되는 특수용지까지 써가면서 그렇게 돈이 없는 성관이도 아닌데 성관이 직원들 얼마 된다고 빵값 아끼려고 이런 도매급으로 뭐 크림 하나 안 든 이런 빵을 사겠습니까? 김포 폐기물 재활용 업체에서 불, 1명 부상, 6명 대피, 프린터기 다량 있었음. 이 외에도 막 이런 요번에도 보니까 그 성관이에서 나온 쓰레기를 폐자원 처리장으로 갔더니 거기 보니까 서울시에서 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의혹 제기하는 민간인들의 통화 내역 등을 조사했다는 그런 그 파지 등이 있었죠. 심지어 그런 도장도 안 찍힌 내부 문서 같은 그런 것들을 폐기한 것도 발견이 됐습니다. 그러니 이런 폐기물 재활용 업체에서 불이 날 만한 이유를 요번에 하면 되겠지 팀이 발견을 한 겁니다. 불이 난 김포 폐기물 재활용 업체. 한두 군데가 아니었죠. 한두 군데가. 그리고 그 우체국 앞에서 다량 발견된 파쇄지들. 그게 바로 표가리에 의심을 살 만한 정황 증거들이죠. 전북 장수 출생, 임명 방식, 문재인 대통령 내정 임명, 문재인 대선 후보 캠프 특보 출신 주장이 제기되었고, 여기서도 아까 고졸 검정고시라든가 방송통신대 졸업이라든가 학사 취득이라든가 그런 건 잘 안 나와 있죠. 자, 조혜주가 2002년에 그러니까 제일 처음으로 김대중 시절에 이 전자개표기가 도입됐을 때 그 주인공이라는 겁니다. 2002년 7월달에 2002년 6.13 지방선거 때 이미 한 차례 제일 처음으로 쓰였습니다. 근데 7월달에 이것에 대한 그 보고서를 낸 거죠. 조혜주가 선거과 과장으로서. 그러니까 2001년에 선거과 과장이 됐는데 들어가자마자 2001년에 중앙선거과 과장이 돼서 낙하산으로 2002년에 바로 이 짓을 합니다. 이 짓을 하기 위해서 김대중이 믿을 만한 사람으로 외부에서 땡겨온 거나 마찬가지죠. 선관위에 2001년에 들어왔는데 뭘 그렇게 잘한다고 1년 만에 그렇게 선관위 경력도 없는 사람이 바로 과장이 돼서 전자개표기 도입에 앞장을 섭니다. 이거부터가 다 정치적으로 의심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 거죠. 개표기는 투표지를 후보자 또는 미분류 투표지로 구분하는 투표지 분류장치와 이를 직접 제어하는 제어용 컴퓨터의 통합 시스템으로 투표지 분류기와 제어용 컴퓨터는 각각 1대1로 연결되는 구조. 이때부터 해서 처음부터 컴퓨터랑 연결해서 쓰는 물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선관위는 전혀 네트워크를 할 수 없다고 거짓말을 쳤죠. 컴퓨터가 있으면은 이 컴퓨터가 전기만 들어온다면은 유선이든 무선이든 해킹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실제 선관위의 그 서버와 네트워킹을 한다고 돼 있고 폐쇄망을 구축한다고 하지만 그 폐쇄망 역시도 우수한 해킹 기술이면은 해킹이 가능하죠. 심지어 내가 아까 찾아놓은 게 어디 갔지? 사전투표에서 LG U+, 중국에 백도어 시스템이 있다는 화웨이 장비를 도입한 LG U+가 유무선 통신 장비 조달과 무선 통신망을 구축도 했대요.
투표지 분류기에도 컴퓨터 장치가 들어있지만 심지어 무선동 통신망을 구축한다. 통합선거 인명부 활용과 개표 보고를 위한 그 통합선거 인명부라는 것은 우리 국민들의 개인정보가 다 들어가 있죠. 가장 민감한 주민번호, 주소, 핸드폰 등 심지어 그 QR코드로 누구를 찍었는지 알아낼 수 있다면 투표 성향까지 알아내서 여론조사 등에 활용을 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 좌파인 사람들한테만, 좌파 찍은 사람들한테만 문재인 지지도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이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선거 전용 통신망을 구축 운영한다. 이런 데 쓰였다는 겁니다. 전자투표제 도입 전 단계로 전자개표기를 개발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런 거를 갖다가 이 조혜주가 추진을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선관위는 우선 전자투표기 도입의 전 단계로 투표 방식을 현재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되 개표 과정에만 전자 시스템을 도입 활용하기로 하고 전자개표기의 개발을 완료하여 650대의 개표기를 일선 선관위에 배치한 바 있으며 이번 지방선거 개표에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연말에 대통령 선거에서는 한 가지 투표용지만 사용하기 때문에 개표가 신속히 진행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래서 노무현이 이걸로 당선이 됐죠. 그래서 모두들 의아해했죠. 그리고 이재진 치과의사님이 연설할 때 또 들었는데 정확하게 그 출구조사인지 여론조사인지 그게 점 이하까지 그 실제 투표율과 같았대요. 정확히. 2002 회계연도 행정자치위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 의건 예비심사 보고서 사본 일부. 이게 2003년 10월 달인데 이때 그러고 나서 선관위에서 뭐 조사를 했나 보죠. 중앙선관위가 2002년 지방선거와 대통령 선거의 개표 사무 관리를 전산조직에 의해 실시한 것은 공직선거법 제278조에 근거해서 개표기 973대를 구입해서 활용했다고 했습니다. 이는 전산개표기, 소위 투표지 분류기가 바로 전산조직으로서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 및 동법 제278조에 의거할 때 불법 장비로서 사용해서는 아니 되는 것이 입증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관위에 다른 이 부서에서는 이 조혜주가 이렇게 밀어붙이는 것에 대해서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그 선관위 내부에서도 문제점을 이렇게 보고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게 계속 강행이 된 거죠. 구리시 개표 현장에서 사전투표지를 복사한 위조 투표지가 다량 발견됐습니다. 이번 선거가 조작됐다는 증거가 전국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왼쪽은 진본, 오른쪽은 복사한 위조 투표지입니다. 오늘 2시 과천 중앙선관위 앞으로 모여주십시오. 이렇게 도장이 이렇게 빨개야 되는데 까만 도장이 있을 수가 있나요? 까만 인주가 있을 수가 있나요? 좀 조작을 하더라도 칼라 복사를 하든가 이렇게 무성의하게 막 했던 이유는 자기네들이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고 이미 특히 법원과 법조인들과 언론이라는 엄청난 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들켜봤자 이게 국민들께 알려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진짜 막 한 거죠. 막 현재 지금 상태가 그렇잖아요. 이런 게 밝혀져도 어떤 언론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주장하는 의혹이 억지라고 한다고 치더라도 이런 억지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하고 보도를 해야 되는데 완전히 침묵하고 있죠. 가리고 있죠. 심지어 이렇게 무효 투표용지도 1번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로 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법에 보면은 이런 걸 알릴 수 있게 광고 같은 거를 해야 된다고 나와 있어요. 어디 있지? 나 지금 찾기가 힘든데 그래가지고 선관위에서 이런 홍보 영상도 찍었죠. 투표지 분류기로 이렇게 해서 합니다. 그래서 트드드 나오는데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그 홍보 영상에 마저도 이 아무것도 안 찍힌 투표용지가 발견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278조에서 공직선거법에서 하라고 하는 정확을 기할 수도 있지 않았고, 이 투표 결과도 자기네들이 잘못될 걸 알면서 했다는 얘기죠. 우정사업본부장 박종석은 친문이며 전북 군산제일고교 졸업을 했다. 가장 문제시가 되는 게, 가장 심한 게 지금 관내사전투표죠. 그 관내사전투표가 우체국의 협조가 없다면 이뤄지기 힘들 겁니다. 그 우체국 앞에 그렇게 버려진 파쇄지가 우리 눈에도 발견될 정도면 이것조차도 얼마나 막혔다는 얘기입니까? 관내사전투표지 이송 총지휘자. 경기 수도권 서울에서 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사전투표 비율이 63대 36%로 나왔죠. 이런 우연이 있을 수 있나? 그렇다면 이렇게 그 수도권 쪽에 유권자들이 거의 똑같은 민심을 갖고 있다면 본투표에서도 똑같은 비율이 나왔어야죠. 예를 들어 인천 지역이 54대 45라면 경기나 서울 지역도 54대 45라고 똑같이 나오는가? 뭐 그것도 참 희한한 기적이긴 하겠지만 이 본투표는 보세요. 인천은 54대 45, 경기는 52대 47, 서울은 50대 49 이런 식으로 각각 숫자가 틀리는 게 정상이죠. 근데 사전투표는 63대 36으로 다 똑같이 나왔다. 인천, 경기, 서울 지역에서 민주당, 미통당 투표 비율이 귀신같이 63대 36. 자, 이것만 해도 여러분 거의 공부가 힘드시죠?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만. 근데 이게 겨우 요거 한 부분 본 거예요. 이 밑에도 쭉쭉 많이 있어요. 여러분이 원하시면 더 보고요. 근데 이것만으로 해도 지치실 것 같으니까 일단 여기까지만. 공부 다 한 기분이네요.